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30대 중반인 여자고 미국에서 20년 넘게 산 1.5세 시민권자, 결혼 5년 차입니다. 10년 전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다가 한 살 연상인 지금 신랑을 한인 민박에서 만났어요. 민박집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엄청 좋아서 민박집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맥주 사서 야경 보며 마시고 밤새 노닥거리고 물보다 싼 와인 사서 마시며 그렇게 놀았어요. 전 미국에서 갔으니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새로웠고 그 친구들은 제가 새로웠을 거예요. 그때도 신랑에게 호감은 갔으나 신랑은 군제대하고 한국에서 복학해야 하는 학생이고 전 미국에서 평생 살 사람이므로 여행에서 갖는 설렘만을 만끽하며 진짜 예쁜 추억으로 남았어요. 그땐 카톡도 없어서 이메일로 연락 열심히 하다가 서로 바빠서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 몇 년 후에 신랑이 제가 사는 곳에 주재원으로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우여곡절도 많고 전 저 사는 게 바빠서 결혼 생각이 정말 없었는데 진짜 사랑 하나 보고 했어요. 주재원 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헤어지기 싫은 이유로 결혼한 부분도 있긴 해요. 결혼도 엄청 복잡했어요. 전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결혼식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와봤자 제 손님과 부모님 손님 합쳐서 10명 될까 말까 했는데 신랑 쪽 입장도 있으니 시어머니가 정해주신 식장, 날짜에 식을 올렸어요. 신랑이 처음 취업하고 부모님이 3억을 주셔서 신랑이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샀어요. 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남은 대출 갚고 나머지는 미국에 들고 와서 성금 조금과 대출을 조금 끼고 집을 샀어요. 대출만 7억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한국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호사는 간호사인데 약 처방이 가능한 간호사예요. 근데 제가 경력이 많지 않아서 스케줄이 들쑥날쑥이에요. 이틀 내리 쉬는 법도 없고 아침에 일했다, 오후 저녁에 일했다 그럽니다. 휴가도 진짜 제 마음대로 잡기가 힘들고요. 그래도 신랑이랑 알콩달콩하고 제가 육체적으로 고된 직업이라 신랑이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전 그런 신랑이 고마워서 저도 진짜 최선을 다했고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해가 지날수록 결혼 잘했다고 느껴지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더 괜찮았어요. 시부모님께선 1년에 한 번 오시면 한 달 정도 머물다 가세요. 자식 보고 싶은 거야 당연한 거고 자식의 도리가 있으니 최대한 맞춰드려요. 현지 관광도 보내드리고 캐나다 관광도 보내드리고 알래스카 크루즈도 보내드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휴가가 부족해서 직접 모시고 다닌 건 5년 동안 다 합쳐서 한 달 정도지만 저에겐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나름 시부모님께서 알아서 경제적으로도 반 정도는 경비를 본인들이 내주셔서 전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랑 동서가 자꾸 절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요. 시누이는 10살 딸과 돌쟁이 딸이 있는 전업주부고 동서는 3살 딸이 있는 전업주부예요. 시누의 첫째가 6살이 되면서 여름에 자꾸 저희에게 애를 보낸다는 거예요. 저희는 둘 다 애를 싫어해서 애 없이 살 딩크족인데 애를 저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현지 캠프 보낸다고요. 미국은 맞벌이가 워낙 많아서 여름 캠프가 잘 되어 있긴 해요. 영어 캠프에 보내겠다고 좀 부탁한다는 얘기를 서너 번 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미안해하며 안 되겠다고 상황 설명을 했는데 이젠 화를 내요. 혼자서도 잘하고 등하교만 시켜주면 되고 밥만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냐고 하네요. 애 키우는 게 그게 다였으면 저도 애 낳았죠. 애는 저에게 있는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야 겨우겨우 키워지는 거 아닌가요? 열받아서 그런 식으로 애 키운 거냐고, 내 사정은 이래이래 해서 절대로 안 되겠다고 하니 자기가 같이 오겠다고 2달 동안 방 한 칸만 내놓으라고 하네요.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집이니까 자기도 쓸 권리가 있다면서요. 동서도 합세해서 자기 딸도 데리고 같이 오겠다고 4명이서 한 방 쓸 테니 별 문제 없지 않냐고 하며 쌍으로 날뛰어요. 더 이상 제 소관이 아니라 신랑한테 토스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우가 정중하지만 무례한 카톡을 남겼어요. 제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외동이라 동기 간의 정을 너무 모른다고, 제가 잘못해서 사이만 안 좋아졌다고, 제가 아쉽다고 하네요. 정말 제가 한국 간의 정과 동기 간의 정을 모르는 건가요? 추가. 딱히 정해진 게 없어서 후기 쓸 게 없지만 다들 궁금해 하시니 지금 상황만 올려요. 일단은 전 너무 속이 시원해요. 지금까지 속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친구들도 고생을 사서 한다며 제가 아깝다 그러고 한국에서 남자 수입해오는 거 아니라고, 특히 아빠 반대가 제일 심했어요. 제가 가장으로 살아야 하고 제가 울타리가 되어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게 아빠는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어요. 아빠는 여자도 무조건 자기의 커리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남편의 그늘 아래서 마음 편하게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제일 허물없이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친정에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어요. 제 남편 흉이 되고 기죽을까봐요. 제 소울메이트인 엄마께도 아무 말 못했어요. 뭐 저보다 더 속상해할 엄마가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속 시원히 얘기하고 같이 욕해 주시니 속이 너무 시원해요. 신랑도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고 주재원으로 뽑혀서 올 만큼 나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색은 못해도 미국으로 옮기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주재원으로 있을 땐 몰랐던 것들이 현지인이 되어 살게 되니 겪어내야 할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자라 언어적인 이유로 저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저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게 느껴져요. 전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뤄놓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와준 것이 고맙고 미안해요. 그래서인지 서로 고맙고 미안해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댁일에 관한 것 제가 알아서 하고 신랑에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더 의식하고 미안해할까봐요. 그래서 쌓이고 쌓이다 폭발한 것 같아요. 신랑이 절 의식해서 말을 좀 세게 했는지 시어머니께도 전화가 왔어요. 참고로 지금까지 겪은 시어머니는 개념 있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노력하시나 가끔 자주 실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노력은 하시기에 저도 최대한 맞춰드렸어요. 시어머니 입장은 신우도 자신의 딸이기에 제가 좀 야속한가 봐요. 제가 힘들고 바쁜 거 알아서 엄마도 마음이 아프다로 대화가 시작은 되었지만 결국엔 방 한 칸 내어주기가 어렵냐로 본론이 나왔어요. 어차피 올해는 힘드니 내년이라도 되게 하자고 하셨어요. 정 힘들면 시어머니가 직접 애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셨어요. 진짜 머리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돌고 돌았어요. 성격대로 받아치기엔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지만 그냥 참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형님 시댁에서 형님께 이런 부탁을 한다면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겠냐고 물어봤어요. 형님이 하루에 잠을 5시간도 못 자며 동동거리고 사는데 거기다 이런 부탁을 하면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어머니가 오시는 건 항상 환영했고 마음으로 최선으로 대한 거 어머니는 알고 계실 거라 믿는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해드리지 않았냐고, 어머니가 오셔도 운전도 못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아이를 케어해 주실 수 있냐고, 정말 미국에 보내길 원하시면 전문 홈스테이에 맡기시는 게 맞다고요. 제가 제일 걱정되고 싫은 건 꼭 귀찮아서가 아니라 남의 금쪽 같은 아이를 책임지고 만든 거라고. 전 그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고. 신랑이 전적으로 맡겠다고 한다면 전 신랑을 믿고 의사를 존중할 테니 신랑한테 말씀하시라고요. 전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좋아했어요.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저에게 선물 같은 사람을 낳아주신 분이라 마음 다해 잘해드리고 싶었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힘들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보면서 좋은 시간 함께 보내고 잘해드리고 싶은 게 제 진심이에요. 저도 제 옆에 있는 부모님이 늙어가는 모습에 마음이 저미는데 가끔 볼 수 있는 신랑 마음은 어떨까 싶어서 진심으로 사랑해드리고 싶었지만 짝사랑이었나 봐요.
신랑한테 대화 내용을 설명했고 신랑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솔직히 자기 조카도 예쁜 거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저보다 애를 더 싫어하고 원래 성격이 원체 남한테 신세 안 지고 나도 안 해준다 스타일이라 믿고 맡겼어요. 신랑이 너무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걸 넘어서 자존심 상해해서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하기에도 어정쩡한 분위기가 됐어요. 다시 말하지만 정말 감사해요. 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제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조언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진심으로 위로가 됩니다. 전 아직도 제 주변 누구에게도 신랑에게도 제 마음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했어요. 친구에게 하기엔 다 제 흠 같고 신랑에게 하기엔 이 일 자체가 그에겐 상처라 성격대로 쏘아대질 못했어요. 그냥 신랑에게 일이만 하고 일이 마무리된다면 만족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추가. 속풀이만 하고 일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얹혀 답답합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어투였지만 내용은 형제 없이 자라서 가족 간의 도리를 모르는 저를 사부인께서 잘 타일러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기죽이지 말고 타양살이 하며 생고생하는 남편을 보듬어주게 하라는 당부도 있었어요. 이 일에 대해 전혀 모르던 엄마가 신랑과 저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으시곤 저보다 더 분개하셨어요. 엄마는 꼭 제 엄마라서가 아니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환각이 넘으셔도 소녀 감성을 유지하시며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라 생각하시고 주변에 열심히 베푸시는 분이세요. 항상 저에게도 넌 혼자 자라서 이기적일 수 있으니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라 생각하고 베풀라고 가르치신 분이고 제일 든든한 후원자이자 가장 저를 날카롭고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결혼할 때 모두가 반대할 때도 넌 어차피 우리 말 들을 애도 아니고 네 삶 네가 사는 거라며 말없이 지지해 주셨어요. 결혼 전후 집안 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있을 때도 자식들에게 상처 줄 필요 없다시면서 많이 참으시고 양보하셨어요.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화를 살키신 후에 처음 꺼낸 말씀이 신랑 이름을 불러주시며 지금 네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곤란한 사람인 거 잘 알고 엄마도 그게 참 가슴이 아프다. 지금까지 모든 걸 너희가 알아서 잘 해나가리라 믿고 맡겼지만 사부인께서 나에게 직접 얘기를 꺼내신 만큼 이젠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야속해하지 말고 어른들의 일은 부부간의 일로 만들지 말아라. 서로 집안 간의 일로 힐틱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두 사람 위주로 살아라 였어요. 저에게도 따로 신신당부하셨어요. 신랑이 제일 곤란하고 마음이 아플 테니 절대로 탓하지 말고 이 문제로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요. 엄마가 신랑에게 물었어요. 내 딸은 객관적으로 봐도 남편 잘 챙기고 존중하며 사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남편 기 죽이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냐고. 알고 보니 저 없는 시간에 시어머니와 신랑이 통화를 했나 봐요. 신랑이 안 그래도 살면서 내게 면목 없는 부분이 많으니 제발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해서 더 면목 없게 만들지 말라고 했나 봐요. 시어머니는 네가 3억이나 들고 갔는데 왜 면목이 없냐고 하셔서 세세한 계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신랑이 받은 3억은 8년 전에 취업해서 혼자 독립해서 나올 때 받은 돈이에요. 그때 3억과 신랑이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어요. 결혼 자금을 미리 받은 돈이라 결혼할 땐 일정 없었고 불만 또한 없었어요. 결혼을 결정하면서 저희는 이미 평생 동방자라는 믿음으로 네 돈 내 돈 없이 우리 돈이란 개념을 공유했어요. 미국에 오게 되면서 아파트는 전세로 주고 신랑이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 갚고 남은 전세금이 2억 5천 정도였어요. 그 중에 3천을 결혼할 때 예단 개념으로 시댁에 드렸고요. 저는 예물 받은 거 없고 바라지도 않아요. 전 솔직히 결혼할 때 현금이 얼마 없었어요.
계속 학비로 나가기도 했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예금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도 미국의 어느 제도 덕분에 일부는 페널티 없이 해약해서 7천만 원을 집값에 보탰어요. 그리고 신랑 차를 사주려고 했어요. 신랑이 자기는 수입도 없는데 다달이 나가는 지출은 무조건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차 없이 살거나 진짜 굴러가기만 하는 몇백짜리 차를 사겠다고 우겼어요. 그러는 와중에 아빠가 신랑이 차를 워낙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상황일수록 귀를 살려줘야 된다고 해서 아빠가 6천만 원짜리 차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제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차 보험료도 내주셨어요. 그리고 신랑은 제 바램으로 2년가량을 취직하지 않았어요. 신랑은 한국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주 6일, 평균 14시간을 근무했어요. 주재원 생활은 조금 나았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 스트레스는 제 상상을 초월했고 결혼할 쯤 신랑은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 만큼 온갖 스트레스성 질환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신랑은 가장이 쉰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몸 쓰는 일이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간곡한 설득 끝에 신랑은 2년 동안 영어 공부와 자기 분야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간 들었던 신랑 학비만 2천만 원이 넘어요. 신랑은 자기의 직업은 전업주부라며 정말 전문적으로 집안일을 해줬고 저도 신랑을 최선을 다해 챙겼어요. 스트레스성으로 소화기관이 약해져서 식이요법 신경 썼고 영양균형 챙겨서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 저녁 챙겼고 도시락도 싸줬어요. 신랑 말은 자기 엄마보다 제가 더 잘 챙긴다고 하고 한국에서보다 훨씬 대접받으며 산다고도 했대요. 하여튼 이런 얘기를 신랑이 시어머니께 했고 앞으로 평생 아마도 제가 자신보다 연봉이 더 높을 테니 돈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대요. 애시당초 3억도 모든 형제에게 공평하게 배당된 거니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대요. 신랑이 버릇없이 제발 기본적인 상식은 지키면서 살자고 말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시어머니가 받은 돈 내놓고 그 돈으로 미국에 직접 집 사시겠다는 말까지 나왔대요. 제가 그냥 돈 드리고 마음 편히 살자니까 신랑은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해요. 자기는 받을 걸 받았고 자식돌이를 못하고 산 것도 없고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건 부모님이니 토할 필요 전혀 없다고 해요. 저에게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절대 시민권 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시민권 따서 형제 초청, 부모 초청 해달라는 얘기는 싹도 못 나오게 할 거라며 진짜 나라 잃은 사람처럼 상심해 있어요. 엄마께 어떻게 됐냐고 여쭤도 신경 끄라고만 하세요. 어른들의 일이니 어른들이 해결한다고요. 다 늙은 자식 일에 끼어드는 게 우습고 이해되지 않지만 어쩌겠냐고. 저보고는 신랑이나 잘 챙기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빠 알면 일이 더 커진다고. 타이밍 봐서 엄마가 말씀하신다고 당분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말 별거 아니라고 열받는 해프닝 정도로 치부했던 일이 저와 제 신랑, 우리의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었어요. 저 하나 양보했다면 피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라며 엄마께 여쭤보니 그건 양보의 차원이 아니고 난 그런 상든 시인을 낳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 보니 그건 아닌가 봐요. 신랑은 연락 와도 모조리 받지 말라고 자기 선에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그 뜻을 따를 생각이고요. 내색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신랑 보기가 더 괴롭네요. 등 쓸어주니 내 맘 알지 미안하다고 하기도 미안하다 라고 하는 신랑이 너무 안쓰러워요. 결혼하니 정말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많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누가 알아볼까봐 여기 글 쓰는 것조차 엄청 망설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조언 얻고 싶어 어렵게 쓰는 글이에요. 학생 때부터 10여 년을 만나다가 부부된 지 5년, 결혼 전부터 둘이 모아놓은 돈으로 장사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아이 하나에 뱃속의 둘째도 곧 태어나요. 둘째 가시고 나서부터 부부관계가 없었어요.
첫째 돌보느라 몸이 피곤했는지 계속 염증에 분비물도 많아져서 약 처방도 받고 초음파 보러 병원 갈 때마다 치료도 서너 번 받았는데 남편도 항상 같이 갔었기 때문에 염증이 있으면 부부관계 자제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끔 근처 사장들이랑 술 한 잔씩 하고 온다고 하는 거 외엔 크게 늦게 들어오거나 한 적이 없어서 그날도 그런다기에 다녀오라고 했는데 아침 6시 반에 눈이 다 풀려서 들어와 거실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깨워서 뭐 했길래 아침에 들어오냐고 다그쳤는데 술 먹고 당구 치다 늦었다 어쩌고 저쩌고 횡설수설하는 꼴이 수상해서 다시 잠든 사이에 주차장에 내려가 블랙박스를 보니 아침에 대리기사를 불러 오는 길에 전화로 누군가랑 통화하는데 수화기 넘어 들리는 목소리는 여자고 내용을 듣자 하니 그 여자 집에 지갑을 놓고 왔고 이따 찾으러 가겠다. 그 여자가 제 이름을 말하면서 땡땡이한테는 어떻게 둘러댈 거냐 물으니 남편이 말하길 술 먹고 늦으면 땡땡이가 대리기사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만 검사하니까 대리비 결제 내역만 확인시켜주면 된다 하며 둘이 속닥거리는 내용이었어요. 자연스레 내 이름을 말하는 거 보니 아는 년이구나 생각이 들고 내비 뒤져보니 학생 때부터 집안에 온갖 나쁜 일 좋은 일 털어놓으며 가족만큼 가깝게 지내던 15년지기 친구가 사는 동네. 그녀는 1년 전에 남편 바람으로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살아요. 이혼할 당시에 몇 개월 동안 새벽 2시고 4시고 밤만 되면 미치게 괴롭다고 분하다고 하소연하는 걸 간단히 첫째 돌보느라 늘 수면 부족에 체력이 딸려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핸드폰 붙들고 위로해줬어요. 그러다 이혼하고 나서 저도 없는 남편 가게에 자꾸 맥주 한잔 하러 왔다며 드나들고 올 때마다 계산은 안 했어요. 한 번은 몇몇 친구랑 같이 또 술 마시러 왔다가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가고 지 혼자 제가 보고 싶다고 새벽 4시에 남편이랑 같이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그 일로 정 떨어져서 남편한텐 정색하면서 화냈고 겉으로 기분 나쁜 내색은 안 했지만 그 친구랑도 거리 두고 연락 잘 안 했고요. 가끔 내 친구 하면서 연락 오면 답장은 해줬고 막 뒤끝 나쁘게 끄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남편은 그날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 년을 만났고 밤새 둘이서 술집 노래방 술집을 전전하며 술을 마시다 마지막엔 편의점에서 맥주랑 안주를 사들고 근처 그년네 집에 가서 처먹다가 지갑을 놓고 왔다더라고요. 블랙박스 확인하고 내비 확인하고 집에 올라와 깨워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어제 누구랑 뭐 했는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오다가 불방 내비 확인하고 통화 내용까지 읊어주니 그제야 무릎 꿇고 잘못했다네요. 그때 그 뻔뻔한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남편 앞세워 그년 집 근처 찾아갔는데 끝까지 어딘지 기억 안 난다 해서 그년 가족한테 내색 않고 전화로 주소 물어봐서 찾아갔어요. 연락이 뜸할 때 이사했던지라 주소를 몰랐어요. 초인종 누르고 나 땡땡이야 하니까 한 3분 만에 문 열어줘서 들어갔더니 모텔 같은 원룸인데 침대 옆에 바닥엔 맥주캔, 뜯지도 않은 안주들과 버섯에 낀 스타킹이랑 옷들, 지갑 찾으러 왔다니까 침대 밑에서 어기적 꺼내서 주더라고요. 머리는 산발에 눈깔에 술이 그득그득 차서는 침대에 걸터 앉아 고개 숙이고 있는 연한테 상황 설명해보라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옆에 남편 새끼는 네가 상상하는 그런 일 절대 없었다며 나불대는 걸 면상에 캔 던져버렸어요. 너희랑 나랑 겹치는 지인 동창 포함 좋게 몇백 명은 될 거고 너희들 사회 매장 시키는 거 일도 아니지만 이런 더러운 일로 내 새끼들 남들한테 동정받는 거 싫고 아빠 엄마가 둘 다 불륜인 자식 새끼가 불쌍해서 참아줄 테니 오늘 일은 네 부모한테도 뻥끗 말고 쥐 죽은 듯 살라고 했어요.
SNS고 어디고 네 소식 내 귀에 들리면 네 자식 말기 알아먹을 때쯤 부모 년놈이 어떤 짐승들인지 다 까발릴 거라고. 나랑 겹치는 지인들하고도 연락 끊으라고. 그것들 머리채라도 뜯어놨어야 되는데 뱃속 애기 잘못될까봐 많이 참았어요. 그 후에 그녀는 쥐 죽은 듯이 사는지 어쩐지 SNS도 다 차단했고요. 남편 새끼는 차 키며 지갑이며 목걸이, 반지까지 뺏어서 거지꼴로 내쫓았고 한동안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울며 빌며 빌었고 새끼 보고 싶다고 어린이집 근처에서 기웃거리고 꼴값을 하길래 집에 들어와서 돈 버는 기계로 살라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심기 건드리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숨소리도 안 들리게 살라고 했어요. 지 자식은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그거 하나 봐서 그냥 쇼윈도로 살자 생각했어요. 뱃속 아기까지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그게 최선이었어요. 아무한테도 친정에도 말 못했어요.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며칠을 울면서 지냈는데 첫째가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한 걸 스스로 느꼈는지 눈치도 보기 시작하고 잠꼬대로 서럽게 울기도 하는 거 보면서 내 새끼한테 못할 짓 하는구나 싶어 마음 다잡고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잘 참고 지내다가도 울컥울컥 분해서 미치겠고 잘 살고 있을 그년 생각하니 억울하고 하루하루 마음이 지옥 같고 요즘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니까 남편 새끼가 슬슬 기어오르고 난 배신감에 치를 떠는데 지는 속 편하게 쳐웃는 얼굴 보고 있으면 가만 안 두고 싶고 그러다 또 한바탕 싸우고 울다 지쳐서 몇 날 며칠을 무기력증에 빠져서 잠만 자고 싶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2달째예요. 태교는커녕 매일 나쁜 생각만 하는 엄마라서 애기한테도 죄책감 들고 우리 가족 화목한 게 최고다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고 알뜰하게 살았는데 말이에요. 남편도 저도 둘 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적응하면서 부모 도움 없이 서로 의지하며 일군 가정인데 10수년 노력이 다 부질없고 허망해요. 애기들 생각해서 그냥 무늬만 부부로 살자 생각해도 앞으로 계속 의심하며 의부증 환자처럼 살 것 같은 제 인생이 너무 아깝고 그날 그 끔찍했던 시간이 잊혀지질 않아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차라리 돈 주고 모르는 여자랑 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 용서가 안 되고 죽을 만큼 배신감이 들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상대가 하필 왜 그년일까? 지도 겪어봐서 뻔히 아는 고통일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녀는 그 당시 상황 설명해보라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었다가 늦은 밤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며 믿어달라는 문자 한 통 보냈었어요. 누굴 바보로 하는지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추가. 오늘 하루 종일 댓글들 모두 읽고 또 읽었어요.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할 만큼 추잡한 일이 내 인생에 생길 줄이야. 저도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멍청한 년, 미련한 년 다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동안 육아나 집안일에 있어서 주변 남편들 그 누구보다 잘해줬고 돈에 관해선 저보다 더 알뜰한 사람이었어서 여자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는데 그년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도 친구들이 뒤에서 다 욕할 만큼 허세 쩔고 친구들을 욕하는 미친놈이었어요. 결혼하고도 육아, 집안일,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상전이었는데 그녀는 허구한 날 제 남편하고 지 남편을 비교하기 바빴고요. 육아 잘 분담해주고 가정적인 거 늘 부럽다고 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출산하고 늘 붙어 다녔기 때문에 서로 가정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년 집에 찾아갔던 그날 문기적대면서 엄청 늦게 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속옷에 이것저것들을 그대로 뒀을까? 나 같으면 아무리 술이 덜 깼어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런 것부터 치웠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었던 생각이 자꾸 들고 원하는 게 니네 가정도 박살나봐라 하는 심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 하는 생각에 덮어주려고 했던 마음도 컸어요.
여기 글들 가끔 읽으면서 지 팔자, 지가 꼰다고 엄청 답답하다 생각한 적 많았는데 그 팔자 꼬는 년이 저네요. 재산 관련해서는 걱정해 주시지 않아도 될 상황이에요. 결국 헤어지는 상황이 와도 저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게끔 해놨고요. 갈라설 때 서더라도 상담 치료라도 해보고 최대한 노력은 해보고 끝내도 끝날 것 같아요. 글 읽어주시고 욕해주시고 도닥여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여기 이렇게 털어놓은 것만으로 답답했던 명치가 조금 후련해진 기분이에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 29살, 전 남친은 30살입니다. 2년 사귀었고 저는 인테리어 업종에 근무하고 전 남친은 학원 강사입니다. 집 사는 데는 딱 반반씩 4천씩 보태기로 했고 나머진 대출 안기로 했어요. 혼수는 아직 결정한 게 없고요. 전 남친이 청혼했고 승낙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들께 인사했고 엊그제 전 남친 쪽 부모님과 인사드리고 다음 주 주말쯤에 상견례 일정 잡아놨어요. 그리고 남친 쪽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날 바로 파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인사드리고 전 남친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 먹는데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좀 위화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아버님이 국 다 드시고 진짜 말 한마디 없이 국그릇 어머님한테 내밀면서 아나 이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부산 분이세요. 어머님은 네네 이러면서 국 대령 하시는데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렇게 계속 밥 먹다가 전 남친이 엄마 나 물 이러더라고요. 어머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물 가져오시고요. 그때부터 좀 그랬어요. 마치 와이프랑 엄마를 종 부리듯이 행동하는 게 좀 보였다고 해야 하나? 밥 다 드시고 아버님이 거실로 가시면서 사과 하나 깎아라 이렇게 말을 찍 내뱉으시더라고요. 또 어머님은 공손하게 네라고 존댓말로 대답하고요. 후식으로 사과 먹다가 아버님이 전 남친 데리고 담배 피러 마당에 나가셨어요. 어머님이랑 저랑 둘 남았는데 어머님이 제 손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냐? 집은 알아둔 데 있느냐? 등등. 전 그냥 적당히 받아쳤어요. 근데 어머님이 애 낳으면 살림에 충실해야 된다. 애가 있는데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하면 가정이 잘 돌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살면서 이래저래 다툴 일이 생겨도 여자가 질 줄 알아야 된다. 원래 여자가 적당히 바보가 돼야 가정이 화목하다. 이러시더라고요. 전 그 말에 벙쪄서 대답 안 하고 그냥 잠자코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이 내 아들은 자기가 항상 갓 지은 밥만 먹였으니 밥은 항상 갓 지은 밥을 먹이래요. 우리 바깥 양반 닮아서 몇 시간 지난 밥은 싫어하니 밥은 갓 지은 걸로 먹이라고. 그러면서 또 혹시 술은 마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굳이 술자리를 빠지진 않습니다. 라고 답했더니 아내가 술을 마시면 안 된대요. 여자는 결혼하기 전엔 마셔도 되지만 남편 생기고 애 생기면 그때부터는 술을 끊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고로 여자는 결혼하면 친구도 멀리해야 된다느니 집이 무덤이라 생각하고 집에 붙어 있어야 된다느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렇게 얼빠진 상태로 집을 나왔고 전 남친한테 어머님이랑 했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면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남친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딱 가부장적인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러는 집안에서 자란 외동아들인 남자랑 결혼하려니 불안해지더군요. 연애 당시엔 남친 집안이 그런 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니 지금 말하는데 난 애 낳아도 일할 거다. 육아 혼자 할 생각 없다. 집안일도 혼자 다 할 생각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 부분은 연애하면서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전 남친은 자기가 집안일 잘한다는 듯이 말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 않고 결혼 승낙한 거였어요. 남친이 제 얘기 듣더니 그래도 애 낳으면 애 보려면 일하는 건 힘들지 않겠냐고 하네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데 내가 일을 그만두냐? 일은 계속 할 거다. 애 때문에 내 커리어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집안일도 반씩 분담해서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말했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건 무리지 않겠냐고. 애가 엄마 품에서 키워야 될 텐데 어쩌고 하길래 애는 부모 품에서 키우는 거지 엄마 품에서 키우는 게 아니다. 오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일을 그만두냐 오빠 혼자 다 벌어서 감당 못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럼 일하면서 애 키울 자신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꼭 나 혼자 애 키워야 되는 것처럼 말한다 이랬더니 그럼 애를 엄마가 안 키우면 누가 키우냐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주의인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난 오빠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할 것 같다. 지금 말하는 거 보면 가부장적인 게 딱 보인다고 했더니 이게 정상이랍니다. 다른 집을 한번 보래요. 애를 아빠가 키우는지 엄마가 키우는지. 원래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애 낳는 것도 엄마가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동물들을 보라고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보라는 거예요. 암컷이 새끼를 낳고 키우는 건 세상의 이치랍니다. 물론 아빠도 어느 정도 양육을 돕겠지만 아빠 쪽은 돈을 벌어오는 게 세상이 정한 역할이랍니다. 그러면서 또 동물에 비유하더군요. 어미는 새끼 키우고 수컷들은 사냥해서 먹이 물어온다면서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고 이 사람이 내가 알던 내 남자친구가 맞나 정말 영혼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파혼 통보했어요. 결혼 무르자 그랬더니 저보고 실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제가 이기적이래요. 그러면서 애 아빠가 애 키우고 돈 벌고 집안일 하고 왜 세상 일은 나한테 다 시키지 그러냐? 저기 길 가는 아줌마도 차로 태워줄까? 한국 통일도 내가 할까? 지구온난화는 나한테 왜 안 따져? 이러네요. 문 벌게져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미친놈 같았어요. 잘하면 나 한 대 치겠구나 싶어서 그냥 헤어지자고 말하고 택시 잡았어요. 한숨 쉬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팔 잡는 거 경찰 부르기 전에 놓으라고 말하고 택시 잡아서 집에 왔네요. 연락 계속 오는데 이젠 무서워요. 정말 인터넷에서다 보던 이별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겠어요. 추가. 본문에 안 쓴 내용 덧붙이자면 부모님이랑 오빠한테 사실대로 말하면서 결혼 무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엄청 놀라시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로 그러더냐고 되물으셨어요. 그 집 어머니가 나한테 이러이러하게 말했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냥 헛웃음만 지으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으셨던 건지 허허거리기만 하시다가 진짜 그런 집이 있냐 그러길래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봤는데 충격이라고. 그런 집안이랑 결혼하는 건 너만 고생하는 거라고 잘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청첩장 돌리기 전에 물러서 다행이라고요. 오빠가 저보다 5살이나 많아서 절 좀 애지중지 하는데 계속 연락 오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오빠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한 상태예요. 남동생은 누나 신이 도운 거라고 웃네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냐고 형한테 머리 쥐어 박혔네요. 전남친 부모님들한테서 연락은 아직 없는 걸 보니 전남친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빠랑 나는 사상이 안 맞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부딪히는데 어떻게 부부로 행복하게 살겠냐. 난 오빠 사상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오빠랑 사상이 맞는 여자를 만나라고 문자 보내니 답장으로 또 실망이라네요. 아무리 그래도 일단 대화로 해결점을 찾아야지. 이렇게 문자 하나 딸랑 보내놓고 헤어지자고 그러냐. 결혼까지 결정했던 사이인데 너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우리 부모님한텐 뭐라고 설명할 거냐. 등 구구절절 재탄만 하더라고요. 일단 만나서 다시 깔끔하게 끝낼까 생각했는데 친오빠가 그냥 연락 받지도 말고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요.
도로가에서 이 세상 모든 나쁜 일은 내 탓하지 왜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 질렀던 모습 생각하면 그러는 게 좋을 듯 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